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대생협이 제안하는 튼튼한 우리아기 건강한 이유식 초기 이유식 편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구대생협과 만나는 초기 이유식 편을 오늘 처음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소개를 먼저 할게요. 저는 구대생협 식생활 강사 장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구대생협 식생활 강사 최예롱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3개월에 걸쳐서 이유식에 관한 A부터 Z까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해요. 저희의 제목은 구내생협이 제안하는 튼튼한 우리아기 건강한 이유식. 오늘은 초기 이유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진행되는 순서는 첫 번째 초기 이유식이잖아요. 이 첫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유식을 준비하시는 부모님 그리고 이유식을 이제는 접한 아기까지 어떠한 것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시혜란 선생님께서 가볍게 미니 강의를 좀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질문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 질문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맞춰볼 텐데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주셨던 질문을 중심으로 한 3가지 정도 이야기 나눠보고 마지막 가장 힙포인트예요. 아무리 이야기 들어도 이거 직접 해보고 봐야지 좀 감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짧은 시간 안에서도 시연을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 미음을 직접 만들어 본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준비하실 때 어렵지 않도록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식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고형식이다. 그래서 분유와 모유만 먹던 아기들이 이제 온전한 고형식을 하기 위한 연습 그리고 또 탐구에 들어가는 거죠. 처음에 그래서 아이의 성장 단계를 보고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뭐냐면 이유식을 언제 시작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아기들이 아직은 이제 소화기관이 완전히 성숙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4개월 이전, 그러니까 만으로는 3개월이죠. 예. 만으로는 3개월이고 이 4개월 이전에 이유식을 시작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소화기가 완전히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흡수되거나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알러지에 더 민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초기 이유식을 시작하시다 보면 엄마들이 다 느끼실 텐데요. 먹는 족족 아이들의 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덩어리감이나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아이가 왜 이렇지가 아니라 아이의 성장 단계를 이해하시면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는 거죠. 아직 이 초기는 이 이유식을 통해서 영양을 섭취한다기보다는 이 고형식의 준비 단계. 그러니까 아이의 몸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는 약간 좀 덩어리감 있는 것도 우리가 먹게 될 거야. 라는 연습과 훈련, 그 탐색의 기간이다. 그래서 3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그 기간을 아이의 신호에 맞춰서 시작하시면 돼요. 아이를 딱 낳으면 우리가 처음부터 아기가 배가 고프니까 모유도 덥석덥석 먹고 분유도 젖병도 덥석덥석 물 것 같지만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러지 않다는 것. 모유를 안정적으로 먹는데도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가. 그죠? 아이들이 먹이고자 하는 양을 다 먹는 것, 그리고 시간에 따라 먹는 것, 그리고 먹다가 깨지 않고 충분히 자는 것, 이것처럼 우리가 아이가 태어난 아이가 모유와 분유를 차곡차곡 먹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서 더 이상 모유수유를 하거나 분유를 먹이는 데에 처음처럼 어렵지 않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정도의 엄마의 마음도 안정이 된 시기여야 되고 그 시기쯤 됐을 때 엄마나 부모님들, 어른들이 먹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어른들이 음식을 씹어 먹는 것을 관심 있게 쳐다보는 거죠. 계속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입 모양으로 흉내내고 그런 식이니까 이제 내가 우리 아이 이유식을 좀 시작할 때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로 잡고 있는 거죠. 아이가 조금 이제 모유나 분유를 먹는 거에 편안하지 않고 좀 예민하고 까다로운 편이다 하면 늦게 시작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 시기가 아이와 엄마의 신호, 그러니까 엄마의 입장도 그래요. 우리도 이 아기에게 이유식을 준비하고 어떻게 먹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 순간부터 부모도
누군가의 음식을 책임지는 마음으로 되는 거고 그것을 공부하는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유식을 준비하게 되는 부모들도 자기의 스스로의 식생활을 돌아보면서 같이 성장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들은 오감을 통해서 성장을 하잖아요. 뇌에 자극을 주는 가장 많이 주는 신체 부위를 혹시 아시나요? 우리 뇌에 그 가장 자극을 크게 주는 신체 부위가 1위는 입, 그리고 2위가 손이래요. 예. 그러니까 아기에게 이 뇌에 굉장히 많은 자극이 되는 활동 중에 하나인 거죠. 이유식. 이유식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맨 처음에는 초기 때는 입을 먼저 움직이지만 점점 갈수록 손을 많이 움직여서 잡고 싶어 하고, 예. 우리는 저지레 한다고 하지만 이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영양소로 섭취해야 돼. 아이의 식습관을 바로 잡아줘야 돼. 지금은 무엇을 먹어야 되는 시기야. 무엇을 먹으면 안 돼라고 하는 100가지의 원칙을 지키는 것보다는 예, 이 이유식을 하는 이 식생활이 즐겁고 호기심 가득하고 그리고 탐색하고 또 엄마는 아이를 이해하고 아이는 엄마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예, 부모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더 큰 의미죠. 손과 입과 이 오감, 냄새 이런 것들에 자극을 주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예, 생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유식을 처음 시작할 때 왜 쌀로 시작할까요? 예, 대부분 쌀미움으로 쌀을 기반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 대부분 알러지를 일으키는 성분이 단백질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식재료에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 쌀은 글루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글루텐이 곡물에 들어있는 단백질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초기 중기는 쌀 미음으로 시작을 해서 거기에서 채소를 한 가지씩 넣어보는 걸로 예, 점점 앞으로 진전을 해 나갑니다. 보통 그럼 이유식은 언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아침, 점심, 저녁이 있는데 제 기억으로도 그렇고 아이를 이제 한 3, 4개월 돌보고 해보시면 아이들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오전에 충분히 자고 일어나서 잠을 깨고 아침에 이제 모유도 한번 먹고 그랬을 때 좀 아이들의 컨디션이 좋을 때 시작하시는 것이 좋죠. 다만 아, 모유수유나 분유수유를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은 한 1시간, 2시간 정도 좀 비어 있어야 되죠. 식습관 중에 제가 저를 되돌아보면 이 제때, 그러니까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먹고 먹을 수 있을 때 충분히 먹은 다음에 또 쉬어주는 시간. 요 시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제 모유 수유를 저는 오래 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쉽게 갔어요. 그러니까 모유가 먹을 때마다 먹게 되니까 아, 배고프면 달라고 할 때마다 줬거든요. 처음에는 그러실 수 있어요. 초기에는 아이의 분위기에 맞춰서 한꺼번에 많은 양을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한 스푼씩. 그런데 이제 이렇게 먹는 것이 어느 정도 알러지 없이 쌀미음이나 채소나 이런 것들을 시작했다 싶으면 이제 그런 것도 잡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배고플 때 한꺼번에 영양 섭취를 충분히 하고 충분히 먹고 그 다음에는 이제 참아주는 거. 그렇게 천천히 잡아 나가시면 좋겠어요. 이게 마라톤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거리가 아니에요. 보통 완료기까지 가는 데는 돌이라고 하지만 24개월까지는 이제 간이라든가 이런 거 유아식을 따로 우리가 신경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한 1년 이상 걸리는 아주 그냥 마라톤인 거죠. 마라톤의 시작은 뭘까요? 예, 페이스를 유지하는 거죠. 너무 속도를 내지 마시고 욕심 내지 마시고 아이의 성장에 따라서 이유식을 진행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직 소화기관이 완성된 건 아니다. 그리고 이유식, 식생활을 하는 이거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정말 다양한 탐색 활동이고 호기심 활동이고 예, 즐거운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좀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우리가 직접 나조차도 직접 음식을 해먹는 한국인들은 드물어요. 다들 바쁘게 생활하고 뛰셨기 때문에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조리 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내가 이유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나는 음식을 못하는 사람이야. 난 요리에 자신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로 크게 스트레스는 안 받으셔도 돼요. 이유식이라고 하면 음식을 무르게 푹 익혀서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조리법에 대한 고민보다는 저는 식재료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아이들에게 알러지 없이 좀 자극 없이 시작하는 거. 맨 처음에 단 것부터 먹으면 또 향이 진한 것부터 먹으면 그 다음 식재료가 심심할 때 관심이 좀 적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무궁무진하게 많은 시간들이 있으니까 처음 시작은 좀 심심한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리법에 아주 맛과 풍미를 줄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조리법보다는 식재료에 대한 이해가 먼저인 것 같아요. 식재료에 따라서 이 조리법을 얼마나 잘 익힐 건지, 익히는 시간이 중요한 거죠. 완료기부터는 식재료의 고유한 맛과 풍미를 살려주는 조리법을 하겠지만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는 초기는 충분히 익혀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럼 식재료에 대한 이해 말씀드려 볼게요. 장을 보실 때 식재료를 어떻게 구분하시냐면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겠어요. 자, 잎줄기채소, 잎줄기채소, 뿌리채소, 열매채소. 잎줄기채소는 섬유질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배합을 보면 그 쌀과 그 들어가고 있는 채소든 뭐든 요거의 비율이 곡물과 비슷한 탄수화물이 많은 성분이다. 그러면 쌀의 절반을 조금 넘으셔도 돼요. 근데 잎줄기 채소다. 잎줄기 채소 같은 경우 뭘 말하냐면 뭐 브로콜리일 수도 있고 양배추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채소들 잎줄기 뭐 배추일 수도 있고 이래요. 이럴 경우에는 절반 못 미치게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은 뭐가 있을까? 예, 잎줄기 채소, 뿌리 채소, 열매 채소가 있고 그 다음에 버섯류, 견과류. 견과류 딱딱한 씨앗이죠. 예. 견과류나 그리고 고기는 약간 좀 중기에서도 중반 지나서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 아기 이유식에서의 고기류는 육류의 특징은 뭘까요? 지방을 없애는 거예요. 어느 부위를 쓰세요? 그러면 안심을 이야기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안심이 부드럽기 때문이고 지방 함량이 좀 작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아주 신선한 좋은 고기를 선물 받을 수도 있고 그게 집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지방을 따로 떼내시면 돼요. 예. 흰살 생선이나 닭가슴살 같은 거를 이제 먼저 추천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지방이 좀 적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 어떻게 하세요? 끓여가지고 기름을 좀 딱딱하게 굳힌 다음에 걷어내기도 하시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초기 이유식에 대한 선생님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미지는 어느 정도 좀 전달이 됐는데 혹시 제가 진행하는 이론 수업 들어보시고 지금 질문 좀 올라오시는 거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지금 많은 질문들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때에 맞춰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지금 선생님께서 이야기해주신 부분들 들으면서 어떠셨나요? 조금 이렇게 길라잡이가 되셨나요? 초기 이유식의 가장 큰 핵심은 이유식이 주식이 아니라는 것.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유든 분유든 충분히 아기가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의사 선생님들이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12개월 돌까지는 모유와 분유를 꼭 같이 진행을 해라라고 얘기하니까 돌이 지나서 아이들이 이제 때에 맞춰서 고형식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 안전하게 모유나 분유를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정말 한 인간이 이제 자신의 삶을 사는 그 식생활에 대한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또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이것의 좀 중요도를 아시고 더 자세하게 또 정확하게 좀 배우려고 하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자, 이제 좀 두 번째 시간으로 가볼게요. 설명이 쏙쏙 귀에 들어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실질적으로 이제는 사용할 수 있는 이유식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에서부터 많이 궁금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Q&A 세 가지. 첫 번째는 뭘까요? 저희가 500분 이상이 이 강의를 신청하셨고 그중에서 지금 현재 170분이 함께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도 많이 주실 것 같고 와 질문의 줄이 막 계속 두 줄, 세 줄로 올라오고 있는 게 보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사전에 받은 질문들이 있어요. 거기서 가장 많은 베스트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어떤 용기를 사용하는지 무엇을 사야 하나요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좀 가볍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 뭐가 필요할까요, 선생님?
첫 번째는 냄비. 냄비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냄비 이유식을 하시기도 하시고 밥솥을 사용해서 밥솥 이유식을 하거나 아니면 이유식 전용 마스터기도 있어요. 그래서 마스터기를 이용한 이유식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많이 찾아보시겠지만 이 이유식에 대한 용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초기 이유식 선생님 우리 몇 년 하나요? 3개월이요. 몇 달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작은 스텐 냄비를 저희는 좀 추천드리고, 그 다음 밥솥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유식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우리가 많이 검색창에서 나오니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스텐 냄비에 대해서 좀 팁 주실 거 있으세요, 선생님? 저희가 초기 이유식을 10배죽으로 시작을 해요. 음. 10배죽으로 시작하는 건 어떤 느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주르륵이에요. 주르륵. 줄줄 주르륵. 이거를 체에 내리면 입자가 고와지면서 줄줄이 주룩 주룩 이렇게 돼요. 오히려 체에 내리면 그 체에 내리게 되면 여기에 또 안 내려가고 남아 있는 거 있어요. 이거 억지로 안 내리셔도 돼요. 이유식 시작하는 건.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래서 쌀가루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 조리 도구에 냄비 바닥이 되게 얇아. 냄비가 가벼워. 눌러 붙겠네요. 그러면 눌러붙기도 하지만 이게 더 빨리 빠글빠글빠글 끓으니까 기와 그러니까 수증기로 더 많이 수분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더 돼지죠. 네.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좀 깊이감이 있고 면적이 작고 좀 묵직한 거. 그러니까 소스팬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집에 있는 제일 작은 소스팬. 냄비를 쓰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어머님들께 이렇게 여쭤보니까 나중에 그거 이제 라면 냄비로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비싸거나 꼭 이유식 전용 이걸 꼭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마들이 이제 이유식 전용이라는 거에 대해 꽂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요것만 따로 여기 해서 나 이유식 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딱 다른 이제 막 이렇게 뭐가 쌓여 있어도 예? 왜냐하면 이거를 여러 용도로 쓰게 되면 이걸 다른 용도로 쓰고 있을 때 내가 급할 때 바로 그래서 아마 자꾸 이유식기를 따로 쓰시는데 저는 집에 있는 가장 작은 거를 당분간 한 1년 동안이라도 내가 이거는 아이 이유식 할 때 쓸 거니까 이유식 쓰고 이유식 끝나면 또 그냥 쓰시면 되죠. 저는 첫 아이 때 썼던 이유식기가 지금은 이제 계란찜이나 이런 용도로 쓰여지고 있어요. 네, 집마다 화력이 다르고 또 냄비의 그 각각의 특성과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시간차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막 갑자기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서 더 빨리 눌러붙거나 하시는 것들은 이제 줄여야죠, 여러분들의 불을. 예, 주방의 사정에 맞춰서 좀 조절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 도구에 대한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믹서기예요. 왜냐면 미음은 말 그대로 주르륵 하고 흘러야 되는데 우리가 쌀을 아무리 불려도 이렇게 주르륵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믹서기도 굉장히 큰 거에서부터 작은 것까지 다양한 것들이 나오고 또 초기 비용이 많이 드시니까 좀 걱정 많이 하세요. 그럴 때 저는 이거 제 아이 이유식 할 때 썼던 굉장히 작은 이 믹서기예요.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리고 이유식이 끝나고 나서도 우리가 뭐 쓸수 있죠. 주석이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믹서기 하나 정도 있으면 초기뿐만 아니라 중기, 후기까지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고 아이가 이유식기가 끝나고 나서도 여러 가지 간식 만드는 데 도움이 돼요. 뭐 다양한 기능에 있는 고급 믹서기는 처음에 초기에는 오히려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양을 너무 작게 우리가 미음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작은 믹서기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용기예요. 용기를 여러분 아이가 오늘 먹을 게 50ml면 50ml 하나 만들까요? 아니죠. 대부분 이틀에서 3일 정도 분량을 만드세요. 그래서 한 번에 만들 때 좀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보관할 수 있는 보관 용기로서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사용했었을 때도 그렇고 전자레인지도 좀 들어갈 수 있고 열탕 소독도 되고 이렇게 내열 유리 용기가 가장 도움이 되고 네. 자 여기서 그리고, 여러분 잠깐 포인트. 저희는 이것을 어떤 것들의 뭐 브랜드나 이런 걸 추천해 드릴 게 전혀 없어서 그냥 그 기능만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사셨나요? 이런 질문은 저희가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대신 우리나라는 정보의 바다예요. 검색만 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 원하는 모양 하지만 열탕 소독이 되고 전자레인지도 들어가고 쓰기에 편안한 것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렇게 용량이 눈금으로 되어 있으면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이 용기 하나가 중기, 후기, 완료기까지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큰 거. 네, 좀 큰 거. 그래서 초기에
요만큼 한 30에서 50 담으면 요만큼 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부모님께 들었어요. 여기 공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괜히 불안하시다고요. 근데 밀폐도 잘 되고 우리가 만든 용기로 해서 냉동 보관하셨다가 나중에 데워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용기는 필요하고 많이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유식 스푼 몇 개 준비하나요? 라고 많이 해주시는데 스푼은 여러분 많을수록 좋다가 제가 볼 땐 지론이에요. 왜냐하면 바로바로 쓰고 설거지 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 가지 이제는 크기의 이유식 스푼을 사용하시면 좋고 자 특히 하나 요즘에는 정말 안전하게 제 아이 때도 이런 게 없었는데 아이가 숟가락을 깊이 넣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스푼들도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손에 쥐어주고 그 다음에 갖고 놀 수 있게 하고 엄마가 직접 먹여줄 수 있는 스푼을 따로 준비하는 것. 그래서 아이가 먹는 거에 있어서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이유식을 시작할 때 두 세트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한 세트는 아이에게 놓아주는 거예요. 너 이거 충분히 탐색해. 갖고 탐구해봐. 이게 너가 먹을 거야. 그리고 아기 입에 떠줄 건 엄마가 들고 그렇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해적거리고 냄새 맡고 막 탐색하고 하는 사이사이에 엄마가 이렇게 하나 입에 넣어주더라고. 네. 그래서 초기 이유식에만 딱 필요한 게 거름망이거든요.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얼마나 크기에 몇 개를 준비해야 되냐 하는데 일단 집에서 사용하시는 거 사용해도 좋을 것 같고 이 정도 크기의 채는 집에서도 유용하게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유식에도 사용하시고 쌀 씻을 때도 사용하시고 또 내릴 때도 사용하시고. 네. 첫 번째 질문을 좀 이렇게 빨리 우리 좀 나가 볼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알러지에 대한 걱정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알러지는 여러분들 직접 이제 아기가 먹어보는 것이 정말 첫 번째 순서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에도 선생님 설명하셨지만 오전에 이유식을 처음 시작해 보는 거. 초기 이유식은 하루에 한 번 정도. 그리고 많아야 2번이기에 오전에 아이가 좀 컨디션이 좋을 때 좀 이렇게 시도해 보고 그 이유는 오후에 병원을 가는 것에서 좀 엄마가 심적으로 안정감을 갖기 때문일 거예요. 꼭 오전에 이유식을 먹여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했을 때 아이가 발적이 일어나는지 설사를 하는지 구토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이제는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 두 번째는 초기 이유식이 시작이 되고 쌀로 시작이 되고 나서 한 가지 재료씩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재료를 한꺼번에 섞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재료를 한 2, 3일 아이에게 먹여보고 반응을 보고 그리고 그 다음 재료로 넘어가고 이랬을 때 정확하게 아이가 어떤 식재료에 반응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 그래서 알러지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아이와 함께 이렇게 보듬을 수 있는 전문의들도 우리에게는 좀 가깝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안정감 있게 그렇게 좀 생활하시고 준비하시면 어떨까. 섞어서 드시지 않는 것, 오전에 시도해보는 것. 이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알러지에 대해서도 첫 번째 단계는 약간 좀 이렇게 음식물이 묻었던 자리에 약간 좀 뿔긋뿔긋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아이 컨디션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변을 평상시대로 좀 안전하게 봤다. 그러면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명확하게 알러지에 대해서 소견을 받았거나 또는 가족력이 있을 때는 더 많이 조심스러우실 거예요. 그럴 때에도 이제 하나씩 살펴보시면 되고 최근에 연구 논문 결과를 제가 보니까 예전에는 아주 적극적인 회피 요법으로 이유식을 대했다면 요즘에는 좀 하나하나씩 좀 점진적으로 하나씩 적응해보는 건 어떤가라는 논문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그걸 좀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를 좀 믿고 이렇게 좀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질문은 시간이 되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좀 1분이면 될 것 같아요. 얼마만큼 만들어서 얼마나 먹이나요에 대한 정확한 정답은 뭘까요? 없죠. 없습니다. 네, 30ml 꼭, 아직 안 먹었는데 50ml 꼭, 30ml 먹었고 50ml 먹었는데 더 달라고 하네? 이건 정말 아이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아이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와 말이 통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너 얼마큼 먹을 건? 요즘은 소식자가 또 유행하는 거 아시죠? 태어날 때부터 나는 음식을 그렇게 입에 물고만 있어도 영양 섭취가 다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 아이가 어떤 기질과 어떤 그 기호를 갖고 있는지는 아이에게 물어보셔야 되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의 성장 속도와 아이의 그 취향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우리도 우리 성격을 몰라요. 아기도 아기 성격을 모르죠. 아직 안 먹어본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유식은 이제 일정 정도 정량을 이제 부모님들이 정하실 텐데 그리고 나서 부족한 것 같으면 바로 수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유나
분유로서 충분히 그 양을 채워주시면 아이들이 이유식을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쉽고 그리고 재밌게 오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는 이 이유식을 만들어서 먹일 양은 엄마가 이렇게 가지고 있고 아이가 그걸 주도적으로 좀 행동할 수 있는 건 다른 이유식기에 놓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 번에 만드실 때 조금 양을 많이 만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연을 하면서 용량이나 양에 대한 이야기 조금씩 더 해드릴게요. 네. 질문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초기 이유식 편 하고 중기 후기에도 이유식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때 또 필요한 질문들은 저희가 또 받을 테니까 여러분들 계속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 참고할게요. 지금 다 얘기하지 못하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알러지 이야기 드렸잖아요. 우리가 유기농을 사용하는 거, 국내산 유기농을 사용하는 거 특히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농작물이 자라서 우리에게 오는데 가장 순수한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여기에 수입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후처리가 되어 있고 또 얼마나 그 기간이 걸렸는지 잘 모르잖아요. 하지만 이제 두레생협 안에서의 국내산 유기농 생산물들은 어떤 생산자가 언제 어떻게 키워서 며칠이라도 갖고 왔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가장 순수한 과정, 생산 과정을 통해서 오니까 그런 부분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좀 과정을 따라오고 계신가요? 저희 이제 오늘 마지막 과정이기도 하고 그 전에 저희 이제 꾸러미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 소개시켜 드릴게요. 잠시만요. 짜잔, 여러분 보이시나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라는 이제는 꾸러미를 여러분들이 신청하셔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이것은 검색창에 두레생협 임산부 꾸러미라고만 치면 사이트로 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 꾸러미 사업 대상자 분들은 그 안에서 뭐 초기 이유식, 이제 앞으로 중기 이유식, 후기 이유식 있을 텐데 오늘 이후에 계속 이 제품들은 꾸러미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지금 아기 현재 그 기간에 맞춰서 구입하실 수 있고 이 초기 이유식 꾸러미 뭐가 들었을까요?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저희 유기농 사양의 국내산 쌀이죠. 예, 강화 섬쌀, 매화마름이 자라고 있는. 일단 요건 쌀가루. 네, 쌀로 이유식을 하기도 하고 초기 미음은 쌀가루로도 많이 하는데 이 쌀가루에 대해서 많이 좀 걱정하시는 게 가공 과정에서 뭔가 이물질이 있을까 막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답해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미 식약처나 이렇게 저희가 제품을 달고 판매를 하고 이렇게 인증을 받으려면 관련된 모든 검사를 통과했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쌀에 비해서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더 뭔가가 위험하다 이런 거는 사실은 걱정을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인증을 받기 위한 그 검사들은 이미 다 지나간 거고요. 다만 초기 이유식의 특징이 뭐냐? 무르게 푹 삶아서 체에 내린다. 이게 곱게 입자를 곱게 해서 최대한 그 덩어리감이 없게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쌀가루를 이용하셔도 크게 차이가 없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있는 게 감자, 자, 그 다음에 당근, 그리고 단호박. 단호박. 이거 이렇게 많이 가면 다들 어떻게 보관해요? 막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자, 감자는 서늘한 곳에 해가 보이지 않게 잘 하시면 돼요. 싹은 날 수 있어요. 싹 나기 전에 열심히 드시는 게 좋겠어요. 단호박이나 애호박이나 당근은 빨리 익혀서 냉동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왜 어차피 끓일 건데 왜 냉동이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 부분 살짝 네. 짧게 말씀드릴게요. 빠르게. 생물은 살아있으면 얘는 계속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도 종족번식의 본능이 있어서 씨를 빨리 키우고 과육은 썩혀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장 신선할 때 바로 삶아서 예, 냉동실에 보관하시는 게 얘 고유의 신선도를 가장 잘 보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호박 열매 채소나 뿌리 채소 중에 이 특징에 맞게 보관하시면 돼요. 아예 내가 이유식으로만 쓸 거다 그러면 잘라서 익혀서 냉동 보관. 감자는 그늘에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양이 이유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이가 이유식할 때 부모님들도 식사를 하실 때 이렇게 식재료를 같이 사용하시면서 식단을 짜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사실은 제 욕심은 이유식을 소개하면서 남아있는 이 식재료로 무언가를 만들어 드세요 하고 싶었지만 제가 가만히 이렇게 되돌아보니 아이 이유식을 먹이는 시간에 내가 나 먹을 거를 요리를 해 먹었던가 해보니까 맞아요. 없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없어요. 바쁘시죠. 네. 힘드시죠.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어떤 부담감을 갖던 전 또 중요한 태도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된다. 충분히 주변의 도움을 받아라. 그래서 내가 이유식에 집중하는 동안 집안일을 도와줄 수 있는 분들 또 요즘은 이웃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서 꼭 만들어 먹여야 돼요. 잘 나오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엄마의 컨디션을 행복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으려면 사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식재료에 대한 특징을 이해하고 어떠한 기준에서 어떠한 원리로 이유식이 진행되는지 그거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공부를 하고 또 한 번쯤은 그래서 내가 공부한 것을 실습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제안드립니다. 좋아요. 고기나 야채 소분해서 얼렸다가 사용하려는데 얼마나 보관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이런 이제 질문들 시연하면서 얘기 나눌 텐데 선생님 얼마나 냉동 보관할까요? 냉장고 냄새 때문에 질문 중에 냉장고 냄새, 냉동실 냄새 어떻게 빼요? 하는 질문이 그래요. 저는 한 달 이상은 안 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오래 가면 수분이 말라요. 네. 식재료의 수분이 냉동실에서도 말라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아이들의 식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냉파는 솔직히 뭐 우리 어른들이 먹어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냉동실 냄새 어떻게 빼요? 하신다면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물에 좀 담가 놓으시면 돼요. 여러 가지 식재료가 남는 거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다양한 요리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좀 소통할 수 있으면 중기 후기에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감자 미음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저희가 좀 재료들을 좀 준비를 해놨는데 여러분들하고 보실 수 있도록 카메라 돌려가면서 좀 만들어 드릴게요. 오늘의 주요 필요한 도구와 재료는 무엇입니까, 선생님? 일단은 제가 감자 미음은 말 그대로 쌀과 감자, 물이에요. 그렇죠. 초기의 양에 대해서 저희가 양의 정답은 없어요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부족하지 않게 아이들하고 완성된 음식은 한 번에 한 50ml 정도 준비하시면 돼요. 50ml. 근데 우리는 한 번에 얼마큼 준비할 거냐면 쌀 30, 불리지 않은 쌀 기준으로 해서 한 번에 30g 정도 준비했고요. 물은 300ml 준비했습니다. 물은 요런 그 계량 컵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면 이런 머그잔 있잖아요, 선생님들. 요건 좀 큰 머그잔이긴 한데 요 대략적으로 머그잔 한 잔 정도가 300에서 330ml 왔다 갔다 하니까요. 보통 집에 있는 머그잔이 300 전후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양 재실 때 보시고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화력이나 냄비의 상태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물의 가감은 여러분들이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거지만 줄줄 주르르 이런 용도와 상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시연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가장 먼저 쌀을 불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쌀을 씻었어요. 씻어서 이렇게 불렸잖아요. 2시간 정도 불리셔야 가장 부드럽게 잘 갈려요. 2시간 정도 안 해도 한 30분 정도 해도 내가 불릴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쌀이 충분히 물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갈았을 때도 불규칙하고 그리고 이제 그 끓일 때도 조금 더 오래 끓여야 돼요. 그러니까 2시간 정도 불려주는 게 제일 좋고 계량을 한다는 의미 물기를 탈탈 터세요. 요거는 물기를 탈탈 터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계량한 이 300ml의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탈탈 터세요. 하고 제가 사용했던 이 작은 믹서기로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기를 털 때는 이렇게 살살 이렇게 털어주시면 돼요. 살살 이렇게 털시고요. 자, 최대한 6개월까지 늦추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이유식 여러분 시작하실 때 6개월에는 시작하세요가 전문의들의 이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뭐 음식을 영양으로 섭취하는 건 아니지만 6개월에는 시작을 하시는 건 좋아요. 그리고 현재 발육 상태나 영양 상태가 좋다면 그렇게 막 조급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 3개월, 그러니까 한 4개월 정도에 시작을 했다 하시면 내가 연습하고 아기가 탐색하고 연습할 시간이 좀 긴 거예요. 근데 한 6개월에 좀 넉넉히 시작하고 싶다 이러면 그 시간을 짧게 하셔도 되죠. 조금 더 안전하게 시작하실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불린 쌀 체에 내려서 쌀을 믹서기에 넣고 물을 얼마나 넣나요? 한 뭐 잘 갈릴 정도로 그렇죠. 넣으시면 돼요. 처음에는. 300ml 용량 안에서 내가 갈릴 수 있을 만큼 물을 넣고 저희가 소리가 좀 날 거예요. 그래서 음소거 할 거거든요. 잠깐 할게요. 음소거.
여기 좀 묻었네요. 이렇게 묻은 것도 예, 여기 우리 300ml 준비한 요 물 안에서 이렇게 한번 헹궈서 잘 넣을게요. 불린 쌀을 믹서기에 갈고 분량의 물을 넣어서 이제 냄비에 붓습니다. 한 번에 안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남은 양의 물로 자, 해줍니다. 만약에 쌀가루를 이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쌀가루를 이용할 경우에는 쌀가루를 그것도 역시 이제 10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8배? 쌀가루니까 좀 더 네, 잘 쌀가루는 퍼지겠다. 물을 조금 예, 적게 예. 잡으시면 좋을 것 그런데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절반 정도의 물에 쌀가루를 잘 개시면 돼요. 개셔서 감자랑 채소 넣고 먼저 끓으면 이제 잘 갠 쌀가루에 물을 부으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잘 넣고요. 네, 불린 쌀과 쌀가루 용량은 똑같이 저희 레시피대로 30g으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쌀가루의 경우에는 이제 분량의 물을 조금 적게. 그 적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한번 쌀가루를 풀고 그다음 농도를 맞추면서 끓이는 중에도 농도를 맞출 수 있잖아요. 자, 네, 모든 레시피가 마찬가지예요. 이유식뿐만 아니라 모든 레시피나 이유식에서 간하고 물은 처음에 있는 거를 처음부터 다 넣지 마세요. 조금 남겨놨다가 농도를 보고 조절해서 넣으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쌀가루의 경우는 30g, 300ml 준비해 놓으셨다가 물을 다 넣지 마시고 좀 남겨놓고 끓여가면서 농도를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감자는 저희가 이렇게 쪘잖아요. 쪘는데 이렇게 포크로 뜨거울 때 이렇게 한번 으깨 놓으세요. 그럼 더 잘 이렇게. 섞이겠네요. 지금은 좀 식어서 빨리 잘 으깨지지 않는데요. 예, 이렇게 포크로 뜨거울 때는 잘 으깨지거든요. 그러니까 뜨거울 때 포크로 한번 이렇게 으깨 놓으시면 이따가 끓일 때 더 자연스럽게 잘 끓여집니다. 이렇게 포크로. 이렇게 하면 이제 지금 기본적인 준비는 끝났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맨 처음에는 센 불에서 진행합니다. 센 불에 음. 갈아 놓은 쌀을 분량의 물을 넣어서 예, 저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쌀가루가 밑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저어 주셔야 돼요. 처음에는 어쨌든 잘 좀 저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한 번씩 저으면서 센 불이 끓어오를 때까지. 생쌀 기준 30g이 아니라 불린 쌀 30g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생쌀 기준 30g입니다. 불린 쌀은 계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시간 불린 쌀하고 30분 불린 쌀하고 쌀의 그램 수가 틀리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항상 쌀에 들어가는 음식을 계량하셨다고 할 때는 불리지 않은 마른 쌀을 기준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아요. 제가 계속 이렇게 보면서 채팅을 보면서 이렇게 찾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올리시면 제가 못 보기도 하지만 보이는 대로는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이미 사용하던 냄비도 상관없나요? 스텐 냄비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 대신에 작은 거. 그리고 이제 쓰시면서 나 이거 이유식기 쓸 거야 하신 순간 걔는 이제 뭐 라면 끓여 드시거나 이렇게 뭐 다른 용도로 다양하게 쓰시지 마시고 주 용도를 이유식 용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얼마나 끓일까요? 이렇게 보시면 끌어올려요. 끓어오르는 게 여러분 끌어오르는 게 보이시죠? 보이고 이 쌀이 서로 가운데 앉아 있는 이 쌀알이 이렇게 서로 엉겨요. 엉기면서 이 쌀알이 반투명해져요. 그러면 계속 저어주는 게 좀 포인트겠네요. 예, 이렇게 반투명해지면 그때부터는 조금 잘 저어주셔야 돼요. 2시간 정도 불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시간 정도 불리면 이게 더 금방 익어요. 예, 적게 불린 쌀보다. 그럼 벌써 이렇게 끓기 시작하죠? 끓으면서 보시면 어때요? 약간 반투명하죠? 알갱이 자체가. 이렇게 끓어오를 때 불을 줄이세요. 예, 끓어오르면 불을 줄이셔야 돼요. 약하게. 이게 화력이 엄청 세네요. 맞아요. 집마다 요즘에는 전기로도 사용하는 화력이 있고 각자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물 조절, 불 조절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자, 다 어느 정도 끓은 쌀에다 으깨 놓은 감자를 감자도 미리 찐 감자를 으깨서 넣으시면 돼요. 예, 잘 으깨서 이게 어차피 체에 한번 내릴 거라서 덩어리를 아주 곱게 이 상태를 한 번 더 이렇게 막 갈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집에 밥을 이용해서 이유식을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죠. 되죠. 근데 그럴 경우에는 갈아서 밥을 갈아서 네. 맞춰서 하시는데 그때도 이제 농도를 잘 맞추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초기는 말 그대로 고형식이 핵심이 아니라
이제는 분유와 모유가 아닌 새로운 것을 접하는 시기라서 액체 상태인 것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요때부터는 불을 약하게 줄이는데요. 제가 불을 약하게 줄인다는 거에 대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불꽃이 냄비 바닥에 닿을랑말랑하면 아주 약불이에요. 이렇게 약불에서 이렇게 쭉 익혀주시면, 예, 제가 이제 끓기 시작하고 감자 넣으면 레시피에 보시면 3분 이렇게 써놨어요. 3분 꼭 지키진 않으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보세요. 주르르 흐르네요. 이렇게 주르륵 줄줄. 이렇게 줄줄 흘러도 체에 내리면 뚝뚝이에요. 자, 이렇게 주르르륵 줄줄이죠. 줄줄. 이게 중기로 가면 어떨까요? 중기로 가면 뚝. 6개월 이유식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때도 고기보다 채소로 먼저 시작해야 하나요? 왜냐하면 180일부터는 고기를 매일 먹여야 한다고 들어서요. 야, 선생님 어떠십니까? 선생님들 급하지 않아요. 고기 한 일주일만 있다가 주셔도 되잖아요. 어쨌든 앞에 일주일 동안 아이에게 뿌리 채소 한 번. 제가 채소의 분류를 그래서 일부러 해드렸어요. 잎줄기 채소 한 번, 뿌리 채소 한 번, 열매 채소 한 번. 이렇게 해보시고 지방이 없는, 기름기 없는 소고기, 뭐 이렇게 해서 고기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간을 이유식 시기를 늦췄어요. 그러면 초기, 중기에 그 기간을 짧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맞춰보고 아이가 그것을 하나하나씩 이제는 적응해 나가는지. 그래서 고기보다는 채소를 먼저 시작하시는 것. 짧은 기간이라도 먼저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좋아요. 어느 정도 끓었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끓였죠. 그 다음에 모든 탄수화물이 이렇게 불을 딱 끄고 잠깐 뜸을 들여주셔도 돼요. 이렇게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저희는 불을 꺼놓고 저희는 이제 체에 내릴 준비를 하는 거죠. 자, 여기다 놓고 체에다 내릴 건데 양이 적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하셔도 돼요. 자, 이것을 저희가 체에 내려서 이유식 용기까지 담아 볼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양이 나오는지 지금 분량에 쌀 30g, 그리고 감자 20g, 찐감자 20g, 그리고 이제 분량의 물 10배 물을 넣어서 이렇게 한 냄비를 이유식 만들었습니다. 쌀을 제가 2시간 이상 푹 불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쌀을 충분히 불렸으면 이유식을 하는 시간이 더 짧아져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쌀가루를 초기에 이용하시다가 이렇게 쌀을 불려서 사용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내리면서 내가 농도를 또 조절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보세요. 위에 한 요 정도가 중기예요. 요 정도가 중기. 내리다 보면 이런 감각을 느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면서 이제 뚝뚝 떨어지죠. 아까는 줄줄 떨어지다가 지금은 이렇게 뚝뚝 떨어져요. 와, 금방 다 되네요. 다 내려갔죠. 그러면 내가 이유식을 미음 지금 처음 시작한다. 그러면 그냥 바로 이 정도에서 시작하셔도 돼요. 이거 다 안 내리고. 그러니까 쌀가루를 이용하시는 거 처음에 초기 중에서도 앞부분 충분히 이용하시는데 제가 기회가 되면 직접 쌀을 갈아서 만들어 보시라고 추천하는 게 이렇게 만드시다 보면 내가 감이 더 빨리 와요. 만드시면서 감이. 그래서 나 처음 시작하는 거면 이렇게 끝까지 안 내리고 그냥 이 정도에서 할까?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게 끝까지 다 안 내리고 한 이 정도에서 그냥 마무리 하셔도 되지만 왜냐면 이제 지금 이렇게 내린 상태에는 감자가 좀 부족해요. 테스트 다 끝난 재료는 토핑 이유식으로 4-5개씩 줘도 되나요? 자, 저희가 중기 때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는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 이 질문은 보관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때 꼭 들어오셔야겠는데. 중기의 포인트거든요. 네. 와, 이제 거름망에는 거의 이제 끝이 났네요. 이 남은 건 어떡하나요, 선생님? 싹싹 긁어서 저는 대부분 이렇게 싹싹 마지막 엄마도 맛을 보셔야죠. 엄마도. 우리 아이가 이거 먹겠구나 하고.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걸러진 이유식은 이유식기에 하나 담아보고 그 다음에 오늘 하지 않은 감자 미음 말고 한 가지 또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잠시만요. 그리고 이거 걸르는 용기는 이런 천연 실리콘 스파츌라도 좋고요. 스파츌라나 아니면 이렇게 목기. 근데 손잡이가 긴 게 좋아요, 여러분. 왜냐면 양은 작고 냄비는 좀 큰 편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유식기도 예쁜 그릇에 먹이고 싶어 하실 거예요. 저희도
여러분들이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유식기에 하나 담아보고 그다음에 이유식 용기에도 담아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이렇게 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한 번 먹을 정도 담아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유식 용기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50ml. 초기 이유식이니까 50ml 정도 담으신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30에서 50 정도 아이들에게 합니다. 아예 저기 위에 이유식 공간이 너무 남아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요거를 전자레인지에 데피시거나 예, 하시려면 위에 공간이 조금 더 많은 게 용기가 큰 게 더 편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 질문에 이유식 온도라고 해야 할까요? 얼마나 식었을 때 먹여야 하는지 이게 엄마 팔꿈치 궁금합니다. 안쪽에 한번 떨어뜨려 보세요. 한 번만. 엄마 팔꿈치 안쪽에 떨어뜨려 보라고 자, 합니다. 모유 분유 타실 때 다 해보셨잖아요. 엄마 팔꿈치 안쪽에, 팔목 안쪽에 한번 떨어뜨려 보세요. 뜨겁지 않으면 네, 좋습니다. 뚜껑을 이렇게 닫아서 공기 주머니가 있으면 식을 때까지 좀 기다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유식 용기는 완료기까지 쓸 수 있도록 조금 용량이 큰 걸로 해서 초기부터 사용하시면 충분히 이유식 전체 기간 동안 사용하실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안전한 스푼으로 아이 손 쥐어주며 장난감처럼 손도 놀고 그 사이에 엄마는 미음을 아기에게 먹일 수 있도록. 선생님, 여기 노란색도 하나 있어요. 얘는 뭔가요? 단호박이에요. 네. 오늘은 찐 감자와 불린 쌀을 만들었다면 단호박을 쪄서 이렇게 만들 수도 네, 있죠. 마찬가지예요. 감자나 단호박처럼 네. 약간 좀 전분이 충분한 채소다 하면 쌀 양의 한 3분의 2 정도. 네. 그러니까 쌀이 30g이면 들어가는 용도는 한 20g. 네.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채소 중에 잎채소, 줄기채소다 그러면은 딱 절반을 넘지 않은 정도. 왜냐하면 향이 좀 진해서 이렇게 좀 권해드립니다. 와, 우리가 정해진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습니다. 두레생협이 제안하는 튼튼한 우리 아기 건강한 이유식 초기 이유식 편을 이렇게 좀 여러분과 함께 달려왔어요. 처음에 이유식에 대해서 어떻게 좀 시작해야 될지에 대한 기본적인 좀 내용들을 살펴봤고 중간에 어떤 도구들 그리고 어떠한 좀 주의사항이 있는지 좀 Q&A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죠. 하지만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정보들을 좀 취사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이유식을 준비하시는 부모님이 스스로 이 이유식에 대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부감 없이 먼저 이렇게 준비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아이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늘 9월에 초기 이유식을 하고 중기는 10월에 있어요. 그리고 완료기 이유식까지 저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기 이유식, 완료기 이유식 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잘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 안에서도 요즘에는 너무 엄마들이 디테일해요. 그죠? 그래서 초기 첫 번째, 초기 두 번째 이렇게 나누시는데 아이의 성향을 먼저 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와 최란 선생님의 좀 공통된 의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의 상태가 어떤지 충분히 이것을 아이가 적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따라서 그 초기를 하나씩 가셔서 우리 꾸러미 안에 있는 애호박도 당근도 하나하나씩 사용하시며 아이에게 앞으로의 식생활에 대한 좋은 식재료들을 접해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1시간 동안 이렇게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또 엄마들 만나보시니까.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실제 눈앞에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온라인이나 라이브가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저희도 이런 그쵸. 환경이 익숙해지는 중이에요. 맞아요. 근데 저는 카메라 너머에 선생님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예,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초기에서 꼭 해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하나예요. 아이의 성장 단계에 맞게끔 진행을 하는 거니까 너무 급하게 꼭 정해진 양이나 어떤 원칙 안에 자기를 끼워 맞출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그런 글을 처음에 봤어요. 100가지 원칙을 다 지키는 것보다 한 가지를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피해가 네. 적을 수 있다. 이런 거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와 소통하는 시간을 충분히 즐기시고요. 우리 아이가 그리고 이유식도 제가 그냥 이렇게 하고 이거 안 내려간 거는 엄마가 한번 맛을보세요라고 한 거 농담이 아니라 엄마도 또는 아빠도 아이의 이유식을 준비하는 이 순간 식재료를 한번 탐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애호박이 내가 모르는 이런 맛이 있었구나. 네. 새로운 식교육이 네,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잎줄기 채소가 이런 식감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쏙쏙 들어오는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자, 중기는 10월 초에 아마 홍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꾸러미에서 보시고 또 초기는 이렇게 보시고 이제 꾸러미를 구매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검색창에 두레생협 임산부 꾸러미라고 치시면 바로 연결되는 사이트 가실 테니까 거기서 살펴보시고 저희가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레시피도 올려드려요. 그래서 그 레시피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한 아이의 식생활과 여러분의 식생활을 함께 영위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즐겁게요. 그 아이를 내가 알아가는 관계예요. 네. 얘도 우리 아기가 감자를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아기가 단호박을 처음 먹어보는 그 순간을 정말 즐겁게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고 채팅 남겨주시고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후에 궁금한 사항들 문의 주시거나 꾸러미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저희 홈페이지 오셔서 질문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아이의 이유식뿐만 아니라 두레생협의 다양한 식재료들 그리고 두레생협에서 여러분들께 추천하는 여러 가지 요리들 제철에 맞게 좀 많이 살펴보시면 좀 더 풍부한 식생활들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최일환 선생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